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 법으로 쉽게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 황희입니다. 내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새롭게 이사 나가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에 걸려있는 계약금까지 몰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020년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셨고 한 번 연장을 해서 2024년도 10월 말경에 만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정확하게 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내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지금 세입자가 안 구해져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라는 통지를 했고 그래서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그 이사 날짜를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당초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돌려주겠다 했던 말과 달리 그 일주일 이후에도 새롭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고 결국 이 의뢰인분은 새롭게 이사 나갈 집 주인한테 냈던 3천만 원의 계약금 이것도 모두 몰치당하고 실제로 이삿짐 센터가 왔는데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삿짐 비용이나 짐을 보관하는 비용까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존에 있던 임대인이 3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도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내가 추가 손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하다라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면 위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넘겨줄 의무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나는 내 거를 이행해서 네가 받을 준비만 하면 받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의무,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액수를 다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특별손해, 통상손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면 대부분 일어나는 손해를 말을 하는 거고 특별손해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가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이 몰치당한다는 손해는 통상손해일까요? 특별손해일까요? 통상손해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거야 혹은 나는 내 집으로 들어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계약상에 계약금이 몰치될 거라는 그 상황이 항상 똑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보고 있는 게 판례의 대부분 입장입니다. 근데 특별손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민법 393조에 있는 내용인데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에 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계약금도 몰치될 거고 이사 비용도 날릴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줘야지만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의뢰하셨던 의뢰인분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셨습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꾸는 것이 조금 수상해서 먼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제가 특별손해에 대한 개념이나 이 동시이행 관계에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분은 이사 당일날 이삿짐도 불렀고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집을 상대방한테 바로 넘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가 청구했던 계약금 몰취 금액과 이삿짐 비용, 그 다음에 창고의 보관 비용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 그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선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완벽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사람 사이 분쟁, 법으로 해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확인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